그럼 숙제 안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지난 숙제 안 해온 사람 한 명 빼고. 네. 자, 갑니다. 6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거 봐야 돼. 요 표현 좀 봐야 돼. 도형을 이 도형으로 이동했습니다. 도형식이죠. 는 0, 등호 있습니다. 그럼 봐야 돼. 구조 봐. 원래 x였는데 x 빼기 3이 왔죠.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3만큼. 원래 y였는데 y 플러스 a가 왔죠. y축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과정에 의하여 다음 직선이 이동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인 거죠. 그럼 이동할게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우리는 요 x 대신 누구 넣어요? x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니까 요 y 대신 누구 넣어요? y 플러스 a 넣으면 되겠죠? 그 씁니다. 2 x 마이너스 3 빼기 3에 y 플러스 a 더하기 4는 0. 전개해서 2x 빼기 3y. 자, 여기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4가 있네요. 마이너스 2 빼기 3a는 0. 근데 이게 누구랑 같아? 얘랑 같은 거임.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마이너스 5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3a는 3, a는 1. 답입니다. 끝. 잠깐만. 이거 맞아요? 그쵸. 80, 아, 그쵸. 나 지금 75페이지 거를 펴봤구나. 아, 미안합니다. 이건 아무도 물어본 게 없었는데 다들 이렇게 했나 보다. 그치? 네, 잘했습니다. 아우, 훌륭해, 훌륭해. 자, 그럼 넘어가서요. 유제 8번입니다. 유제 8번입니다. 네? 뭘요? 지금 했잖아요. 75페이지요? 지금 이게 75페이지 6번이잖아요. 예. 혹시 어디가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너 떨어져. 그럼 내가 떨어져? 그럼 나 나가? 아, 진짜? 원래 인생 억울한 거야. 음. 몇 살? 네, 축하드립니다. 6번 이게 다예요. 평행이동했고 진짜로 평행이동했으니까 대입했고 그 식이 쟤랑 똑같고 해서 개수 비교한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어디가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안 됐는데 다른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8번.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구나. 근데 이 원이 이동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말해줘라고 했으니까 문제 소준 이 원의 중심 좌표 말할게요. 중심 좌표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2. 바로 얘기하세요. 중심만 말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할 거죠? 지금 너는 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으로 가세요. 1, 마이너스 7. 이게 이동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입니다. 끝. 답이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점인 건지 도형인 건지를 구별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무나 맘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 81페이지 6번으로 가봅니다. 네, 원래 이거를 보려고 했던 건데 네, 잘못했었네요.
자, 81페이지의 6번 문제 보시면요.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습니다. 자,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나봐. 그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자,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긋고 싶어.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의 중심만 지날 수 있다면 얘는 무조건 넓이 2등분 할 거임. 그 피자 자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끝. 그럼 봐봐. 내가 이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한대요.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뀝니까? 그럼 요 X에다가 그대로 그냥 바꾸면 돼. 나머진 다 똑같아. 마이너스 mx 빼기 3. 얘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중심좌표 누굽니까? 1, 마이너스 5를 지나겠구나. 그럼 x에다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구나. 야호. m은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됐죠? 질문하신 분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상황 판단이 안 되면 당연히 답을 못해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 항상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 풀지. 자, 넘어가셔서 82페이지 8번이네요. 자, 8번입니다. 그 8번 문제 보시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 그래프를 이차함수가 X는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잠깐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칭까지 해요. 그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가져. 꼭지점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어차피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였을 거야. 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래로 블록인 이 2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띵 옮길 거고 됐죠? 그 다음 0,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에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럼 그랬을 때 대칭 이동해서 얘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그렸든 뭐가 나와? 꼭지점 나오겠죠. 그럼 너는 뭐만 봐? 꼭지점만 보세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살펴봅니다.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x가 몇일 때? 3일 때 y좌표 몇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만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3,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을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럼 꼭지점 뭐로 바뀌어요? 5, 마이너스 8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합니다. 0,0에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y의 부호가 전부 바뀌면 되겠죠? 끝.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최대값은 8입니다. 답이요. 됐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칭 이동하면 꼭지점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 2차 함수 나오면 꼭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9번 보세요. 원을 X축에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원이 이 직선의 대칭인 원이더라. 됐죠? 그럼 일단 이동부터 합시다. 어차피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하면 반지름이 변하진 않을 거야. 크기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좌표를 갖고서 얘기해 볼게. 중심좌표는 a, 마 3이었죠? 자, x축 대칭합니다. x축 대칭하죠. 그럼 누구의 부호 바뀌어요? 네, y 부호 바뀌고요. 그 다음 얘를 여러분들은 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합니다. a,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중심이 A, 2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됐습니까? 대칭 이동을 하세요가 아니라 대칭이라고. 그러면 y는 x, 기울기가 1인 1차함수 직선이죠. 이 직선에 내가 그린 이 원이 대칭인 모습으로 그려진대. 끝났죠?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 y는 x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 중심좌표 x에다 a 넣으면 y는 2 나온대. a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됐죠? 그래서 요 말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들은 나한테 선생님 이거 이동하고 y는 x 이동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이런다고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점에 대칭인 도형이 그려졌다고. 그래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좀 안 되거나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이죠. 두 포물선이 있는데 이 두 포물선이 A, B라는 점에서 대칭이래. 포물선이죠. 이차함수입니다. 그럼 이차함수 나왔어. 꼭지점만 보면 되지 뭘. 뭐 다른 점 다 봐. 꼭지점만 보면 되잖아. 어차피 여기 있던 꼭지점이 점의 대칭 이동해서 저 꼭지점으로 갔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그러면 꼭지점 봅시다.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꼭지점 x좌표 누구? 누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면 나오는 값 누구? 1.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1. 두 번째 위로 블록 2차 함수. 꼭지점 x좌표 누구? 3. y좌표 누구? 3인데? 3이잖아요. 3이죠? 자, 3 내면 나오는 값 누구? 3,3. 그럼 요거네. 처음에 있던 꼭지점 마이너스 1,1을 저 A, B라는 점에 대칭했더니 3,3으로 바뀐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럼 우린 점으로 봅시다. 점. 여기 있는 요 점이 어떤 점에 대칭했더니 그게 요 점이 되었음. 요 점을 대칭 이동했더니 그게 요 점이 되었음. 얘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둘의 1대1 내분점. 됐죠? 그럼 이 둘의 중점 좌표를 말하면 그게 A, B겠네요.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요.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2였습니다. 끝! 됐죠? 꼭지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이 누구? 반지름은요? 4겠죠? 얘를요. 마이너스 2,5라는 점에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차피 반지름 안 변할 거니까 우리가 중심점을 갖고 얘기해볼게. 마이너스 5,13이 중심이었는데 내가 이 점을 마이너스 2,5라는 점에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어떤 점으로 갚일까요? 라고 하면 이 둘의 중점이 얘겠죠? 마이너스 2,5. 됐습니까? 그럼 봐봐. x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잖아. 그럼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어요. x좌표 누굽니까? 1. y좌표도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5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한 건 10이었단 얘기네. 그럼 y좌표 몇이었을까? 마 3. 그럼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몇인? 4인 원입니다. 됐죠? 근데 이 원이 문제는 이거 말해달래.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달래. 그림 그려보지. 자, 그림 그려봅니다. 어떻게 구하냐? 그림 그려라. 중심이 누구? 1, 마이너스 3.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인 거야. 그럼 반지름이 4인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서 이렇게 중심이 이쯤에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왜? 반지름 4니까 요 길이 3이잖아. 그러니까
4니까 더 많이 갔겠죠. 이렇게. 인정?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뭔데? x축이랑 만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x축과 만나는 요 점까지 딱 그으면 이거 반지름 몇이고? 4고.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 수직으로 딱 내리 꽂으면 요 길이 몇이고? 3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의해서 요 길이 말할 수 있잖아요. 몇입니까? 루트 7. 됐죠? 근데 몇 개? 두 개잖아, 두 개. 해서 2루트 7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굳이 쓸 필요 없죠. 피타고라스? 일어났어? 됐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질문하신 분? 괜찮았어요? 네. 자, 갑니다. 뒤로 가서 봅니다. 계속 볼게요. 14번이었죠? 왜요? 추워요? 저 가드 좀 주세요. 네네네. 또 추운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어떻게 하는 거더라? 네, 요러면은 바람 안 오지. 바람 안 오지. 바람 안 오지. 갑자기 따뜻해졌지, 그치? 네. 과학입니다, 여러분. 네.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바람이 안 오게 되죠. 자, 갑니다. 14번 문제. 14번 해결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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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하면 돼요. 14번 해결하신 분. 마이크 감싼다고? 자, 14번입니다. 방금 그냥 던졌는데? 내가 봤거든? 그냥 이렇게 던졌어도 이렇게. 괜찮아? 많이 힘들어요? 자, 14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봐봐. 그러니까 뭐 공식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를 말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면 돼. 그럼 네가 외워야 될 건 많이 줄어들어. 대신 이 상황을 잘 봐줘. 첫 번째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을 두 번째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한 직선이 누군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선대칭을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2죠. 그리세요, 이렇게.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1이죠. 그으세요, 이렇게. 두 번째 직선. 그럼 봐봐. 이 첫 번째 직선을 저 두 번째 직선에 접었다 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노란색 점선입니다. 됐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직선 방정식 구하고 싶어?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뭘. 그럼 어떤 점 있으면 될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갖고 와. 이 점을 2번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올 거 아니야. 노란색 위로. 그럼 당연히 둘이 이었을 때 수직이고 길이는 서로 똑같을 거라고. 이거밖에 없잖아. 됐음? 그러면 자, 이 점의 좌표 뭐라고 할까? 뭐 A, B라고 하지 뭐. 그럼 여기 있는 요 1번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누군데? 네가 설정하시면 돼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데리고 오세요. 누구 데리고 올까? 2,1 됐죠? 2,1
x에다 2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잖아. 선생님 저 2,1 싫은데요. 0,마삼은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그럼 누구도 있을까? 2분의 3,0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는 그냥 2,1 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지. 2,1이라는 이 점을 우리가 이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해서 a, b라는 점으로 옮겨진 거야. 그럼 도대체 이 a, b는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를 지납니다. 맞아요? 이 두 점의 중점이 중점좌표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 얘가 y는 x 빼기 1 지납니다. 됐죠? 그러면 뭐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합니다. 그럼 xy에다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대요. 2분의 b 플러스 1은 2분의 a 플러스 2 빼기 1과 같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차분히 정리해 주세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요렇게. 그럼 a 마이너스 b는 1이구나 라는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안 끝났습니다. 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하죠. 그럼 얘 2번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당연히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요. 기울기가입니다.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그거 마이너스 1이다. 넘어가서 정리하면 b-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같고요. 정리합니다. a 플러스 b는 3이겠네요. 그럼 둘이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 더해주세요. 2a는 4. a는 누구? 2. a가 2면 b는 1. 2,1이네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2,1을 대칭 이동했더니 2,1이 됐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교점이죠, 교점. 됐음?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했더니 일로 왔네? 그게 뭐야? 교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점이 아닌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됐기를 찾았는데 2,1을 넣어봤더니 아이고 하필이면 교점이었네. 운도 지지리도 없네. 가 된 겁니다.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저 노란 직선 찾아야 돼. 그럼 직선의 방식 궁금하면 뭐 하면 돼? 두 점의 좌표만 있으면 돼. 그럼 두 좌표 중에 어떤 점을 알아낼까요? 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는 교점부터 알 수 있어. 해서 무조건 뭐부터 찾아? 교점부터 찾으세요. 교점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 교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교점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야? 운이 지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운이 없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린 뭐부터 하냐? 어이구 뭐야? 뭐부터 하냐? 교점부터 찾는 겁니다. 됐죠? 다시 교점을 찾습니다. 교점을 찾습니다.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점부터 찾으세요. y는 2x 빼기 3하고요. y는 x-1 둘이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2x 빼기 3은 x-1 넘어가서 정리하면 x는 넘어가면 뭐야? 2가 되겠죠. 2 넣으면 나오는 y 1이겠네요. 그래서 교점을 먼저 찾아주시고 됐죠? 그 다음 교점이 아닌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1번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내가 하나 잡을 건데 2,1은 빼고 잡아야 돼. 됐어? 그럼 어떤 점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 말한 0,마삼을 잡아봅시다. 됐죠? 해서 왜 0,마삼 잡았는데 왜 2,1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교점부터 찾아. 그럼 교점이 아닌 0,마삼을 대칭 이동해서 만든 이 점의 좌표 말할 수 있잖아. A, B.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 다시 갑니다. 뭐부터 해요? 두 점의 교점이죠. 2분의 A, 2분의 B 빼기 3. 얘가 누구를 지난다? Y는 X-1. 2번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대입하면 등호 성립합니다. 2분의 a 마이너스 1은요. 다시 2분의 b 빼기 3은요. 2분의 a 마이너스 1과 같고요. 양변에 2 곱해주면 b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2와 같겠습니다. 정리할게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서로 직교합니다. 그 말은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 마이너스 1이겠다. 해서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해서 우린 둘이 연립한 값 찾으면 되겠네요. 자, 둘이 더해주시면요. 2a가 마이너스 4죠? 그럼 a는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요. 마이너스 1인가 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말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찾아볼게요. x끼리 뺀값분의 2 빼기 마이너스 2죠. y끼리 뺀값.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지나는 점은 2컴마일로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2분의 1에 x-2 플러스 1. 전개하시면요. y는 2분의 1x. 끝났네요.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 14번을 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복잡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중점 지나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네. 쓰면 되겠네. 끝입니다. 그래서 반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처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면 이제 85페이지고 여기 지금 세 문제가 다 질문일 거거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15번 맞춘 사람. 내리세요. 16번 맞춘 사람. 내리시고요. 17번 맞춘 사람. 다 맞춘 사람. 왜 이렇게 늦잠 잤어요? 설마 밤에 자서 지금 일어난 거야? 낮잠 잔 거야? 자, 갑니다. 일단 15번을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16번을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17번을 물어보신다면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려봐. 유리나 그려봐. 15번 좌표평면에 A점이랑 B점을 찍고서 그려봐. A점 좌표가 뭐냐면 마 3,1이래. 여기가 A점이라는 거래. B점이 뭐였냐면 2,4라고 했거든. 여기가 B라는 점인가 봐. 그리고 Y는 X 직선 위에 점 P가 왔다 갔다 한대. 그럼 Y는 X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서 이렇게 얘가 Y는 X고 요 파란 선 위 어딘가에 점 P가 있나 보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점 A에서 P까지와 점 B에서 P까지 이 두 길이를 더한 값의 최소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럼 P좌표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나는 A에서 P까지 요 길이, B에서 P까지 요 길이 이 두 개 더한 값 말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최소가 될까라고 하면 더 짧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다시 점 P가 여기에 있다면 A에서 P까지 요 길이, B에서 P까지 요 길이 이 둘이 더한 걸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어떻게 긋는 게 가장 짧을까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건 이거죠. 지금 상태로는 비교해보는 게 쉽지 않아. 그 이유는 여기 길이 재고 요 길이를 재고 빨간색으로 보면 요 길이를 재고 요 길이를 재고 이게 중간에 꺾여 있거든. 그래서 이게 대소를 비교하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 뭐 해줄까? 하나를 대칭 이동해 버리세요. 점 A와 B 둘 중에 점 B를 갖고 가볼게. 이 점 B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해주면 이쯤 와서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점을 B'이라고 할게. 하나 더, 점 B의 좌표가 2,4였어요. 내가 이 점을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했죠? 그럼 뭐 하면 돼? x, y의 위치를 바꿔서 쓰면 될 거야. 그럼 그리고 나면 다시 그림에서처럼 빨간색으로 말하는 길이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두 길이가 같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아까는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서 꺾여서 갔다면 지금은 가던 방향에서 살짝만 틀면 되는 거지. 그럼 노란색, 초록색으로 보면 점 P가 여기 있었는데 점 B 바뀌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에서 P를 지나 B까지 갔던 꺾여있던 이 선을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틀면 되는 상황이네. 그럼 다시 초록색 얘랑 빨간색 얘를 비교해서 누가 더 짧을까요? 빨간 게 더 짧겠죠. 그럼 이게 과연 최단거리일까요? 라고 말하면 최단거리가 되려면 아예 그냥 일직선으로 뚫고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거리가 되려면 점 A에서 B'까지 두 점을 그냥 일자로 쫙 선분으로 연결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될 거야. 이때 점 P의 위치는 어디가 돼요? 여기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점 P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 P가 여기 있을 때 그때 AP와 BP 더한 게 최소값일 거야. 결과적으로 너는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A점 마 3,1하고요. B'이죠. 4,2하고의 거리를 말하시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짧은 최소값이 될 겁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하면요. Y끼리 뺀값 제곱하면요.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50이죠. 네,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끝. 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16번입니다. 이번엔 Y축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뭐 해줘? 그림 그립니다. 좌표평면 Y축 그리고 X축 그리고 나서 점 찍겠죠. 마이너스 5,1 이라는 점 A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7 와 위에 있네요. 이쯤에 있겠습니다. B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엔 Y축 위 어딘가에 점 P가 있대. 그럼 점 P가 어디 있을까? 그때 우리 AP와 BP 더한 거의 최소값은 점 P가 누구일 때 나올까? 그럼 첫 번째 최소값부터 구해보자고.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 점 P의 위치를 만약 점 P가 여기 있었다면 요렇게 둘이 이어서 이 두 개 더한 값 말하면 되겠네. 점 P가 만약 이런 데 있었다면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더한 값 말하면 되겠네.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바로 정리합니다. 뭔데? 두 점 중에 한 점을 Y축에 대칭 이동하세요. B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3,7. 그 다음 뭐 해줘? 원래 있던 A점에서 점 B를 대칭 이동한 B'까지 이 둘이 그냥 이어버리자고. 그럼 점 P가 어디 있을 때? 점 P가 여기 있을 때. 됐습니까? 얘가 P일 때. 그때 우리는 AP와 BP 더한 거에 최소값이 나올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최소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 P가 중요하잖아. 그럼 점 P는 누구야? 이 A라는 점과 마이너스 5,1이죠. B' 점입니다. B 말고요. 대칭 이동한 B'. 이 둘을 이은 직선에 Y축과 만나는 점 Y 절편이 되겠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기울기 말해주세요. X끼리 뺀값분의 3 빼기 마이너스 5입니다. Y끼리 뺀값 7 빼기 1, 6이 되겠죠. 기울기는 4분의 3. 그럼 지나는 점은 3,7 갖고 갈게요. 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Y는 4분의 3, X 빼기 3 플러스 7. 우리는 이거의 Y절편이죠. X가 0일 때 Y값 말하면 되겠네. 그럼 4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4분의 28이 되겠죠? 통분해서. 그럼 몇인 거야? 4분의 19인가요? 됐죠? 그래서 결론, 점 P의 좌표는 0,4분의 19가 나왔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또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더한 거의 최소값이라면 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점 P의 위치가 궁금하다고 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 중에 누구? y절편이네요. x가 0일 때 y값 찾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는 마지막 문제가 17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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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이동 두 번 해야 되죠? 맞아요. 대칭이동 두 번 해야 돼요. 그럼 왜 두 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려봐. 그려보면 돼.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3,3이라는 점이 있어. 그게 A점이래. B점은 7,2래요. 7,2. 요 정도의 B점이 이렇게 있나 봐. 그 다음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 걔가 P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그게 Q래. 됐죠? 그럼 도대체 PQ가 어디 있는데? 나도 몰라. 그러면 한번 대충 찍어서 말을 해봐야지. 여기가 P라고 하면 A에서 P까지의 길이. 됐죠? AP. 그럼 Q도 필요한데? 뭐 대충 이런데 Q라고 해야지. 여기를 Q라고 하면 P에서 Q까지의 길이. 그 다음 Q에서 B까지의 길이. 됐죠? 우리는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개를 더한 값의 최소가 언제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선이 꺾여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더 긴지 짧은지 대보는 게 조금 힘들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하자? 점 A를 Y축에 대칭 이동합시다. A'이라고 할게요. 마 3,3으로 바뀌겠죠. 그럼 A에서 P까지의 길이는 난 지금부터 이렇게 볼 거야. 그럼 다시 처음에 하나, 둘, 셋 했던 게 하나, 둘, 셋으로 바뀌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 점 B를 X축에 대칭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B'. 그럼 얘는요 7,-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대칭 이동한 선과 점을 띡 Q를 연결해주면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봤던 걸 이제는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장 짧아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이동된 이 A'에서 이동된 B'을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준 이 빨간 선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P가 어디 있을 때? 요쯤에 있을 때. Q가 어디 있을 때? 요쯤에 있을 때. 됐죠? 그래서 A에서 P, P에서 Q, Q에서 P. 이게 제일 짧아. 됐음? 대칭 이동을 두 번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 번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전년도 기출문제 풀겠죠? 네, 그때도 나온 적이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제일 짧음. 납득이 돼요? 그럼 결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 3,3에서 점 Q 대칭 이동한 7,-2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하죠. y끼리 뺀값 제곱하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네. 루트 125. 몇이냐? 5루트 5인가요? 네, 답이네요.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집합인 것만 골라주세요. 기억, 집합이에요? 네? 니은 집합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가까이 있는 게 어느 정도야 가까운 건데. 그렇죠? 디귿 집합이에요? 네. 리을 집합이에요? 애매하죠. 미음 집합입니까? 네. 비읍은요? 애매하죠. 어느 정도가 키 큰 건지 애매하죠. 결론 집합인 건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자, 밑으로 가세요.
2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겁니다. 자, 20보다 작은 소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A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말할 수 있죠?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일 작은 거 누구죠? 2, 그 다음은요? 3, 그 다음은요? 5,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요? 11, 그 다음 13, 그 다음 17, 그 다음은요? 19, 그 다음은요? 없죠? 여기까지. 20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소수 쭉 말해주세요. 말할 수도 있죠, 사실상. 근데 어쨌든 요게 끝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2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맞네요. 6은 원소가 아니죠? 9가 원소는 아니죠? 15가 원소입니까? 아니요,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끝. 별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에서 나오는 집합에서의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난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다시 좀 말해주세요. 자, A집합 원소 봤더니 6, 12, 18, 24, 30이거든? 이거 어떤 숫자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4는요? 6의 배수네요. 이 정도 보자마자 탁, 그죠? 그럼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져 있으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A 집합은 집합 중괄호 원소가 누구냐? X입니다. 됐죠? 그럼 X가 누군지 발을 긋고서 뒤에서 설명 써주세요. X는 30 이하 6의 배수. 됐죠? 이렇게. 됐죠? 6의 양의 배수라고 써주면 더 정확하겠네요. 쓰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됐죠? 자, 집합 B를 보겠습니다. 원소 누구 했어요? 1, 2, 4, 5, 10, 20 있죠? 이거 누굴까? 집합 B의 원소는 X입니다. 바 뒤에다 부연 설명 써주세요. X는 20 이하 양의 약수. 좋네요. 양의 약수. 끝. 됐죠? 이거 쓰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집합 C가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이죠. 원소가 X인데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래요. 그럼 누구 있어요? 3, 5, 7, 9. 끝. 됐죠? 쓰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중복되지 않게 써주시고 콤마로 구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어요. 자, D집합 보겠습니다. 자, 집합 D의 원소가 누구냐면 X입니다. 근데 어떤 X냐면 이거 0 만드는 X래. 2차 방정식 0 만드는 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 돼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는 0. 그럼 누구 넣으면 0 나와? 6 또는 마이너스 4죠? 그럼 집합 D의 원소는 6이랑 마이너스 4 두 개 있나 보네요. 끝!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잘 봐주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천천히 이 표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우측 가서 4번, 5번 두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4번, 5번 두 문제. 4번 보시면 유한집합인 것만 골라줄래요? 라는 표현이죠.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자, 기억입니다.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왜? 점점점으로 줄여놨잖아. 생략했잖아. 1, 3, 5, 7. 그 다음 누가 올까? 9. 그 다음 11 해서 계속 쓰겠지. 홀수들만. 그럼 이거 뭐야? 몇 개인지 몰라. 니은입니다. 집합 원소는 누구야? X죠. 근데 X가 누군데 부연 설명 써 있습니다. 4n이래. 그럼 n은 또 뭔데? 뒤에 써 있습니다. 1부터 자연수네요. 쭉. 맞아? 그럼 자, 이 니은에 써져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누굽니까? 가장 작은 애. 4. 됐죠? 그 다음 8, 12,
16 계속 오겠죠? 괜찮아요? 다시 봐.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가 누구냐면 4n이랑 같은 거래. 그럼 또 n은 누구냐면 1부터 쭉 쓴 자연수들이래. 스무고개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집합 니은에 오는 원소는 4, 8, 12, 16 해서 4의 배수들이 쭉 오겠구나. 몇 개인지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보기 힘들죠. 자, 디귿입니다.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얘를 0 만드는 실수래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0 만드는 실수값이 바로 원소래요. 인수분해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 0 만드는 실수를 내가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근해 공식 x는 짝수 공식이죠.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가 되겠죠. 자, 이때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루트 안에 딱 보세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럼 2차 방정식 얘는요 허수인 근을 갖는구나. 맞아? 그럼 실수인 근은요 없네요. 그럼 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에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원소 몇 개인데? 몇 개야? 0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지금 0개라고 셌잖아요. 됐죠? 그래서 중복 때는 꼭 여러분들 0개 백숙 같은 거 드시면서 기력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0개 백숙. 리을입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큰 정수는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그래서 답은 디귿밖에 없죠. 끝. 괜찮죠? 네. 들으면서 이해가 될 거야. 풀어서 말을 해드리니까. 근데 내가 풀 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이 표현을 익혀주셔야 되고 이해가 됐다면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물어봤죠. NB입니다. 뉴발란스죠? NB. 네. 무슨 뜻이에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NA 무슨 뜻입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죠. 그럼 집합 A를 띡 보세요. 원소 몇 개 있습니까? 집합 A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네. 50보다 작은 9의 양의 배수입니다. 그럼 누가 있는 거야 이거? 9, 18, 27, 36, 45까지 있는 거죠. 몇 개? 5개. 됐음? 두 번째입니다. 집합 B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네요. x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정수입니다. 그럼 원소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겠지? 몇 개? 6개. 소리 뺑값 몇입니까? 1입니다. 됐네요.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대신에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표현에 맞게 답을 말해 주세요. 자,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이 주어졌죠?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죠? 원소 몇 개 있어요? 5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은 누구누구 있을까? 5가 혼자 있는 집합. 아니면 공집합. 여기서 주의. 공집합입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다시요.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부분 집합이 원래 무슨 뜻이었죠?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로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됐음?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라는 말은 A 집합 A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두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 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집합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A 집합에 있는 원소, 예를 들면 A, B, C가 있고요. 집합 B에는 원소로 A, B, C뿐만이 아니라 다른 더 어떤 애들이 왔을 때, 됐죠? 결과적으로 집합 B 안에 집합 A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을 말할 때는 포함 관계를 같이 말해 주셔야 돼요. 하나 더,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관찰할 수 있어요. 집합 A에 있는 적당한 원소로 만든 부분인 집합입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서도 적당한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만 모아놔야지 우리 반으로 만든 부분 집합입니다. 여학생만 모아놔야지 부분 집합입니다.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내가 항상 드는 예시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만 모아놔야지 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공집합이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됩니다. 됐죠?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까지 익혀서 모든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구해주라고 하면 꼭 공집합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끝. 그럼 다시요. 두 번째, 다음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은 누구누구 있을까요? 라고 하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2가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2하고 3이 같이 있는 나랑 같은 집합까지 다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3번 보시면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알 수 있죠? 3하고 마이너스 3 두 개겠네요.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마 3이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3과 마 3 둘이 있는 집합까지 해서 총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의 양의 약수가 원소인 집합이죠. 1, 2, 4 원소가 3개 있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원소가 1개 있는 집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원소가 2개 있는 집합 1하고 2가 있을 때 1하고 4가 있을 때 그리고 2하고 4가 있을 때 마지막 1, 2, 4에서 원소 3개가 있을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자, 이때 아까 했다고 했으니까 원소가 2개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나올까요? 4개요. 원소가 3개 있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나올까요? 8개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세주면 돼. 왜? 원소 3개를 갖고 서 있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은요. 그때의 부분 집합의 원소로 1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 2도 마찬가지 있다 없다 둘 중에 한 가지, 4도 있다 없다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동시에 연이 일어나죠? 곱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계 8개가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확인 문제 2번, 3번 있어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2번 보시면요. 아이고. 2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같다와 다르다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보입니다. A 집합의 원소는 139인 게 눈에 보이고요.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줬네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볼게요. 9의 양의 약수 누구 있죠? 139 있죠? 그럼 A 집합과 B 집합을 봤더니
원소의 개수도 똑같고 원소도 다 똑같네. 그럼 이때 우리는 둘이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끝. 두 번째입니다. A 집합의 원소는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이네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집합 B의 원소는요. 제곱하면 1이 되는 값이네. 1하고 마이너스 1 2개 있겠죠. 그럼 이때 이 A와 B 두 집합은 같다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됐죠? 그래서 같을 때 다를 때를 얘기해 봤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 집합? 무슨 부분 집합? 잠깐만, 방금 부분 집합 얘기했는데 진 부분 집합은 또 뭐야? 라고 하면 네,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진짜 부분 집합. 자, 그럼 첫 번째 1번입니다. 원소가 2개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써볼게요. 공집합. 마이너스 1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마이너스 1하고 3 원소가 2개 있는 집합. 됐죠? 얘가 부분 집합들이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진 부분 집합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은 뭐냐? 진짜. 진짜 나의 부분인 집합들만 말해줘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말은 무슨 뜻? 나랑 똑같은 거 빼고 남은 요 3개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진짜 나랑 똑같은 거 뺀 나의 진짜 부분인 집합들을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됐을까요? 네. 뭐 용어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외우세요. 두 번째입니다. 5 이하의 소수로 만든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5 이하의 소수 누구 있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2, 3, 5가 있겠네요. 됐죠? 이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말해볼까요? 라고 하면 공집합. 2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5가 혼자 있는 집합. 2하고 3 2개 있는 집합. 2하고 5가 있는 집합. 3하고 5가 있는 집합. 그리고 2, 3, 5 나랑 똑같이 생긴 부분 집합까지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 8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 부분 집합 말해줘 라고 했으니까 진짜 부분 나랑 똑같은 거 뺀 진짜 부분인 몇 개를? 요 7개를 말해주시면 돼요.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써있는 표현 중에 하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를 다 센 다음 하나를 뺍니다. 어떤 거 빼는 거야?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빼는 거야. 됐음? 그래서 나의 진짜 부분으로 만든 집합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용어 표현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 거예요. 뒤로 갑니다. 확인 문제 4번.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라는 집합 봤더니 원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럼 이 집합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2의 몇 제곱? 6제곱. 몇 개요? 32개요. 64개요. 네, 농담한 거예요. 됐죠? 끝. 그럼 이때 진짜 부분 집합을 말해줘 라고 하면 몇 개 말하면 돼? 63개. 누굴 뺀 거예요? 나 자신을 제외한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하나를 뺐는데 그 뺀 게 누구야?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뺀 거야. 됐지? 공집합을 뺀 거 아닙니다. 간혹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 부분 집합이니까 진짜로 부분인 거 공집합은 원소 없는 거니까 이거 빼야지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걸 하나 뺀 진짜 부분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진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특별한 말 없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확인 문제 5번 갈 거예요. 자, A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는 1부터 5까지 5개 있죠. 이때 내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볼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1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 집합. 그럼 자,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여기서 1은 무조건 와야 되죠. 5도 무조건 와야 되죠. 그럼 2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3도 마찬가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내가 만든 부분집합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4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1은요.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5도 마찬가지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하겠죠. 얘네들이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쭉 세주면 되겠네. 몇 가지? 2의 세제곱 8가지가 됩니다. 따라올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2, 3, 4를 반드시 갖고 있지 않아요. 2, 3, 4를 갖고 있지 않는 A집합의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다시 2하고 3하고 4 2, 3, 4는 오면 안 됩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죠. 온다 안 온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안 온다 한 가지야. 그럼 1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5는요. 마찬가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네요. 집합의 개수 몇 가지? 2의 제곱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마지막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하고 3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요. 다시 1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고요.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자 1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와야 된다 한 가지. 3도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와야 된다 한 가지. 4는 오면 안 됩니다. 빼야 된다 한 가지. 됐죠? 그럼 여기 있는 2는요. 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5도 마찬가지 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네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결론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4가지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1하고 3만 왔을 때 1하고 3이 왔고 2도 왔을 때 1하고 3이 왔고 5도 왔을 때 그 다음 1하고 3이 오고 2랑 5도 왔을 때 됐죠? 1, 3을 무조건 반드시 포함하면서 4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빠르게 정리해 본 거예요. 실제로 쓰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푸는 이야기 잘 보시면서 해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1번으로 갑니다. 됐어. 자, 갑니다. 대표 문제 1번 보실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A집합 보이시죠? A집합 보이시죠? 원소 몇 개 있어요? 네? 원소가 몇 개 있냐고요, 이 집합에. 에?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에? 몇 개 있어요? L라고 한 번 더 하면 4개라고 할 거죠.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A 집합을 표현했죠? 집합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소를 다 나열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이때 봐봐. 원소와 원소는 뭐로 구별한다? 콤마로 구별한다니까? 됐음? 그럼 이 중가로 안에 원소를 쪼르륵 썼잖아. 이때 콤마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0 A집합의 원소로 있는 거 맞죠? 1 A집합의 원소로 있는 거 맞죠? 그럼 그 다음 얘는요. 그래 중가로 치고 0, 1 얘가 원소로 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됐을까요?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내가 하는 건 요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랍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이죠. A집합에 얘가 원소로 있어요? 아니요. 됐죠? 두 번째 이건 무슨 기호지? 부분집합이죠. A는 공집합을 포함합니까? 네. 모든 공집합은 다 부분집합이니까요. 됐죠? 디귿입니다. 이게 무슨 기호죠? 이게 무슨 기호죠? 부분집합이에요? 원소예요?
원소죠. 그럼 A 집합에는 이 가로치고 1이라는 애가 원소로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 중가로 1이에요, 1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효진이죠? 신은 아니잖아요. 됐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없습니다. 이 안 보여요, 원소로. 1은 있지만 중가로 친 1은 없습니다. 리을입니다. 이거 무슨 기호죠? 부분집합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쪽에 있는 집합을 보겠습니다. 집합 중가로 썼죠? 집합 표현했네. 원소 누구 있어? 이 집합 안에 원소 누구 있어요? 그럼 1이 원소로 있죠? 그럼 부분집합입니까?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오른쪽 집합에 있습니까? 얘 원소 누군데? 1이 A 집합의 원소로 있어? 있네요. 됐습니까? 갑니다. 무슨 기호입니까? 싫어요. 무슨 기호입니까? 원소죠. 그럼 왼쪽에 있는 얘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맞네요. 비읍입니다. 무슨 기호죠? 부분 집합이죠.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는 표현이겠지? 왼쪽에 있는 집합 보여요? 집합 보여요? 원소 누구 있어요? 0이랑 1이죠. 그럼 A 집합의 원소로 0하고 1이 있습니까? 있네요. 됐음? 그럼 다시 리을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집합 보여요? 원소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누구요? 그럼 그 1이 A 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네, 맞네요. 됐습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집합 A를 던져줬습니다. 원소가 누군지 빨리 판단하세요. 그 다음 해석하십시오. 요 모습이 A 집합의 원소로 있어요? 아닙니다. 부분 집합 표현이네요. 왼쪽에 있는 집합이 공집합이죠?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갑니다. 무슨 표현? 원소 표현이죠? 왼쪽에 있는 얘가 A 집합의 원소입니까? 원소입니까? 선생님, 얘는 왜 집합으로 해석하고 얘는 왜 원소로 봐요? 기호가 다르잖아요. 얘는 부분 집합 표현,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맞아? 근데 얘는 이 원소가 A 집합에 있니 없니를 나타내는 표현. 맞습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이 원소로 있어요? 아니요. 1이 있어요. 중가로 1이 아니라. 해서 표현이 다르면 틀립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표현이 익숙해져야 될 거야. 그거면 돼. 연아 그 전기 올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감전돼요. 자, 2번 봅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 에? 응? 응?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그죠? 해석해 주세요. 그럼 봐봐.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말은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얘하고 얘 두 개죠. 이 원소가 집합 B의 원소로 있다는 말인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원소 3이 집합 B에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원소 A 플러스 1이 집합 B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럼 당연히 이 3이 있어야 돼. 그럼 집합 B의 원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콤마로 구별하잖아. 맞아? 근데 3이 오겠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A-1이 3이거나 2A 플러스 1이 3일 거라고. 둘 중에 하나겠지. 받아들여요? 됐잖아. 그럼 봐봐. A 빼기 1이 3이라면 A가 몇이라는 거예요? 4라는 거죠. 2A 플러스 1이 3이라면 A가 몇이라는 겁니까? 1이라는 거겠지? 그럼 A는 4일까요? 1일까요? 나도 모르죠.
그럼 뭐 해줘? 써보면 되지. A가 1이라면 그때 A 집합의 원소를 나열해 봅니다. 4라면 A 자리에 4 넣을게요. A 집합 원소 누가 돼? 3하고 5가 되는 거죠. 집합 B의 원소는 뭐가 됩니까? 5하고 3하고 9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썼습니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됩니까? 네, 됐네요. 그러면 A가 4라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겠죠. 끝. 자, 두 번째. 그럼 A가 1이라면 넣어보겠습니다. A 집합의 원소 A에 1 넣습니다. 그럼 뭐가 돼? 3하고 2가 되겠죠. 집합 B의 원소는요. 5하고 0하고 3이 되겠죠. 됐음? 다시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됩니까?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습니까? 아니네요. 그럼 안 되네요. 그럼 결론 A가 몇일 때? 4일 때 되는구나. 그래서 답입니다. 됐죠? 쉬워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사부작 얘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측으로 갑니다. 3번, 4번 보겠습니다. 누가 음악해요? 벤 음악해요? 부끄럽습니다. 네. 자, 갑니다. 3번입니다. 지금 브랜드쌤 육아에 힘들어서 못해요. 네. 맨날 아침 9시에 잔대. 퇴근하고 계속 애 보고 애 모유 젖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다가 트름 시키고 잘까 하면 또 애 깨고 그래서 아침 9시에 잔대. 아유. 자, 봅니다.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 보이죠? 자, 문제에서 얘기한 거 좀 볼게. 봐봐. X라는 집합의 원소로 3이 있대. X라는 집합의 원소로 7은 있지 않대요. 마찬가지 10도 있지 않대요. 그럼 X가 뭡니까? 뒤에 보니까 나왔네요. X는 뭐예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인데 이 부분집합이 원소로 3은 무조건 있고 7하고 10은 없는 애래. 됐음? 그럼 내가 아는 행방은 딱 세 가지입니다. 3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7은 오면 안 돼. 마찬가지 10도 오면 안 되는 거죠. A의 부분집합 중 반드시 원소로 3을 갖고 있고 7과 10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이 바로 X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는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둘 중에 하나. 6은요. 둘 중에 하나. 9는요. 둘 중에 하나. 12는요. 둘 중에 하나. 그럼 결론 2를 몇 번 곱해? 4번. 16가지 만들 수 있네요. 됐습니까? 끝. 경우의 수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볼까요? 뭐 되게 재밌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별로 또 재밌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 봐봐. A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 누구? 2, 3. 집합 B가 있습니다. 원소 누구? 1, 2, 3, 4, 5.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좀 봐주라. 여기 좀 봐주라. 여기 좀 봐주세요. 집합 X가 있죠. 집합 X는 어떤 애입니까?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되는 집합이죠. 맞아? B에 포함된다는 건 B의 부분 집합이죠. 맞아?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고요. 집합 A를 포함합니다. 됐음? 다시 말하면 X가 누구야? 집합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A 집합의 원소 2하고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이야. 됐음? 그럼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2와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나 만들겠냐? 그게 바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음? 그러면 셉니다.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3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한 가지. 그럼 1은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4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씩 갖고 오겠죠. 그럼 결론 몇 가지?
2의 세제곱해서 8가지를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끝. 재밌죠? 집합의 연산을 말해볼 건데 연산이 뭐니? 뭐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대표적인 건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집합이 뭐였어?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었지. 그 모임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가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산들을 알려드립니다. 집합에서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첫 번째 합집합.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여집합. 그리고 네 번째가 차집합이에요. 해서 네 가지 연산을 새로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표현이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편하고 빠르게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집합 기호로도 표현되어 있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만 빨리 얘기해 드립니다. 합집합이라고 하면 두 개의 집합을 그냥 합쳐서 다 말해줘. 인 겁니다. 자,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둘의 합집합은요. 이렇게 컵을 세워놓습니다. 합집합. 무슨 뜻이야? A 집합, B 집합 모두 다 말해주셈. 이 뜻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색칠을 해보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A와 B 합집합은 A 집합에 있는 애들, 집합 B에 있는 애들 다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이때 키워드는 또는입니다. 또는입니다. 실제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돼. 저기 강당에 학생들이 모였어. 어떤 애들 모였냐면 금총고 또는 봉일총고 학생들이 모였어. 무슨 뜻일까요? 금총고도 있고 봉일총고도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저기 있는 학생들 중에 딱 까보면 금총고 또는 봉일총고 학생들인 거야. 또는이라는 표현 뭐 한 거야? 두 개의 집합을 그냥 다 합쳐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둘의 교집합은요.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교집합 표현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교집합이 어딘지를 눈으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공통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키워드는 그리고 아니면 동시에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내가 저기다가 학생들을 좀 데리고 올 건데 어떤 애가 올 거냐면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낀 학생. 됐죠? 그럼 봐봐. 여학생들이 있는 집합이 있고요. 안경 낀 학생들 집합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낀 애니까 이 두 집합에 공통된 친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됐죠? 얘를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하시면 됨. 자, 여집합을 얘기할 겁니다. 자, 여집합을 말하려면 일단 전제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를 전제로 깝니다. 자, 여집합은 부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A가 아닌 집합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뿅. 됐죠? 무슨 뜻이야? A가 아닌 애들. 안경 낀 학생들의 집합이 있으면 이거의 여집합은 안경 끼지 않은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의 여집합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집합을 예시 들을 때 많이 쓰는 게 하나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와 구독자가 아닌 사람. 여집합을 이용한 표현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음. 자, 마지막 차집합입니다. 표현은요. 두 집합을 그냥 이렇게 빼기로 쓰시면 됩니다. 자, 뺄셈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뺄셈을 배울 때 이렇게 빼었죠.
나한테 사탕이 10개 있었는데 형이 와서 3개를 뺏어갔어. 몇 개 남았음? 7개. 됐죠? 이게 뺄셈의 첫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 A 빼기 B, A와 B의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집합 A가 있었는데 거기서 집합 B와 관련된 원소를 빼고 남은 애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말하면 돼요? 여기만 남습니다. 됐죠? A 집합에서 B와 관련된 원소들을 뺀 남은 집합을 말해주세요가 A 빼기 B 차집합 표현입니다. 참고로 A에서 B를 뺀 차집합 표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A이지만 B에 속하지 않은 애들. 됐습니까? A이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애들.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애들. 됐죠?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애들. 해서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도 차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사칙연산 4개입니다. 집합에서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용어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게? 라고 하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죠? 서로소 무슨 뜻이죠? 아니요.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이때 우린 두 수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약분수에서 분모와 분자는 서로소 관계에 있어요. 됐음? 소수랑 헷갈리지 마세요. 서로소입니다. 이때 수의 체계에서는 서로소를 이렇게 말하죠. 두 수의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이때 이 둘은 서로소 관계. 집합에서도 서로소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집합이 없을 때. 됐음? 이때 우린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서로소라는 용어 정도 하나 더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실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7페이지에 보시면 짤막하게 말하고 넘어갈게. 107페이지 위에 봐봐. A랑 A의 합집합. A와 A의 합집합은 누굴까요? A입니다. 당연하죠? A와 A의 교집합은 뭘까요? A입니다. A이면서 A인 건 A죠. 말장난이에요, 거의. 두 번째입니다. A와 공집합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냥 A입니다. A와 공집합의 공통된 건 누굴까요? 공집합 없습니다. 됐죠? 하나 더. 이 표현 좀 봐줘. A와 합치죠. AB 교집합. 이 표현. 자, 봐봐.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랑 A랑 합치면 뭐가 될까? A입니다. 됐죠? 자, 봐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자, A와 B의 교집합 말해주세요 하면 여기 말하는 거죠. 얘하고 A 집합을 합치세요니까 A 집합을 합쳐서 다 칠하면 되는 거지. 그럼 누군데? A네요. 끝. 됐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연산들에 대한 증명은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서 다 해드릴 거예요. 그 그림이 아주 이쁘게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재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냥 우기지 않아요. 그림 다 그려서 야, A가 여기잖아. 합집합이 여기잖아. 공통된 거 찾아보면 여기잖아. 그럼 답이 요거잖아. 정리할 수 있잖아. 라고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그림들이 계속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서 납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나는 집합의 연산법칙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려볼까 합니다. 괜찮나요? 아, 바로 가요? 오케이, 갑시다. 그럼 바로 갑시다. 자, 집합에서의 연산법칙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 연산에서의 연산법칙부터 갈 거야. 봐봐.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크게 3가지를 얘기할 거거든.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얘기하는 건 합집합이랑 교집합 2개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다 돼. 교환법칙 되고 결합법칙 되고 분배법칙 다 돼. 근데 이게 또 뭔지 또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덧셈을 가지고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교환 법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1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앞뒤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다시 뺄셈 갖고 얘기해 볼게요. 1 빼기 2하고 2 빼기 1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빼고 싶은 대로 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기울기 구할 때 꼭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순서 지켜야 돼. 네 맘대로 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다시 덧셈과 뺄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함, 뺄셈은 성립하지 않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이 뭐냐면 이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1하고 2를 먼저 더한 다음 3을 더한 결과랑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 3을 먼저 더하고 1을 더한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누구 먼저 결합해서 계산해도 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게 결합 법칙. 그럼 뺄셈은요. 1 빼기 2 빼기 3에서 1에서 2 뺀 다음 3을 뺀 결과랑 1 빼기 2 빼기 3에서 2에서 3 뺀 다음 거기서 1을 뺀 값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뺄셈은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하죠. 마지막 분배 법칙입니다. 자,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의 차이점.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이 둘과 분배 법칙의 차이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연산기호 하나만 갖고 얘기해요. 덧셈이 되니 안 되니, 뺄셈이 되니 안 되니, 곱셈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분배 법칙은 여러분들 최근에 했었죠? 네? 말씀해 보세요. 몇이죠? 에서 3분 몇이죠? 몇이죠?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몇이죠?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몇이죠? 자, 계속 갑니다. 차이점 말씀드리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자, 차이점 얘기해 드리면 교환과 결합은 연산기호 하나만 갖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분배 법칙은 연산기호 두 개로 말합니다. 네가 최근에까지 했던 분배 법칙 보여드립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C.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야, 요거를 이렇게 곱해서 A 곱하기 B, 얘를 이렇게 곱해서 A 곱하기 C, 그 다음 이 둘이 더하라고 했지? 더한 값이랑 같아. 이게 분배 법칙이죠.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결론.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했던 이 법칙들을 집합에서의 합집합과 교집합으로도 얘기해 볼 거야 라는 이야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됩니다. 증명 어떻게 해요? 밑에 그림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텐 교환법칙, 결합법칙보다는 분배법칙만 좀 보여드리고서 실과해요. 자, A 집합이 있고요. 얘랑 합칩니다. B, C의 교집합을요. 자, 주의해주세요. 얘네가 전부 다 합집합이면 이건 뭔데? 결합법칙 표현인 거야. 연산기호가 달라야 됩니다. 두 개를 썼을 때 분배법칙. 자, 위에서 했던 거랑 밑에서 한 게 똑같습니다. 얘를요, 이렇게 전개합니다.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전개합니다. A와 C의 합집합. A와 B의 곱하기, A와 C의 곱하기의 뜻이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 이 둘의 가운데부 플러스 가운데부 교집합, 교집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같은 결과 나옵니까? 라고 하면 10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밑에다가 이쁘게 색칠해서 색칠 공부해 놓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결론. 집합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모두 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하니까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증명과정 108페이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 보셔야 돼요. 색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색칠 공부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아 당연하구나 라고 익혀주시고 나오면 거기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무슨 뜻이야? 부정이야? A가 아닙니다야. A가 아닌 게 아니면 뭘까요? A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지 않은 건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건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0페이지고요.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A집합의 원소는 1357. B집합의 원소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3의 배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 누구죠? 원소? 369, 369. 집합 B의 원소는 20의 양의 약수네요. 그럼 누굽니까? 1, 2, 4, 5, 10, 20이 되겠습니다. 쓰는 거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1번에서 물어봤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이죠. 맞아? A와 B의 합집합이죠. 뭐 하면 돼요? A집합에 있는 원소와 B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집합입니다. 합해서 말해주세요. 1, 3, 5, 6, 7, 9. 됐죠? 중복되지 않도록 원소마다 콤마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빠뜨리는 거 없이. 자, 2번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입니다. 뭐 하면 돼요? 공통된 원소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집합 A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B에도 있는 원소는 누굽니까? 3 밖에 없네요. 끝. 그럼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을 그냥 쓰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A와 B의 합집합 됐죠? 1번의 답인데요. 이면서 동시에 C하고의 교집합이죠. 그럼 A, B 합집합이랑 C하고 공통된 원소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 합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C에도 있는 애들이 누굴까요? 끝입니다.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 2번 답이네요. 3이 혼자 있는 집합인데 이거랑 집합 C의 합집합이죠. 다 합쳐서 써주면 되는 거죠. 1, 2, 3, 4, 5, 10, 20. 끝. 됐죠?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가로부터 계산합니다. 항상. 네, 가로부터 계산합니다. 가로가 없다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가로가 있다면 가로 있는 것부터 항상 먼저 계산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표 문제 2번. 자, 보시면요. 전체 집합 12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된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집합은 누구죠? 4의 배수. 그럼 전체 집합 12 이하의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중에 4의 배수가 모여있는 집합이 A겠구나. A 집합의 원소는 누구 있어요? 4, 8, 12까지. 됐죠? 됐습니까? 집합 B의 원소는 누구 있습니까? 1, 2, 4, 8까지 있겠죠. 이렇게. 끝. 됐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U예요. U. 유니버셜. U예요. 이때 A 집합이 있습니다. 4, 8, 12. B 집합이 있습니다. 1, 2, 4, 8. 잠깐만. 교집합 원소 있다. 누구니? 4, 8이죠? 그럼 A 집합의 원소 12만 뿅 남겠죠? 집합 B에는 1, 2, 4, 8이니까 여기 1하고 2가 이렇게 있겠죠? 하나 더. 전체 집합의 원소는 12 이하의 자연수였거든?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1하고 2, 4하고 8, 12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지 뭘. 그럼 밖에다 쓰겠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자,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원소들을 쭉 쓰실 때는요 콤마 같은 거 안 찍어요.
그냥 뚝뚝뚝 던져놓으시면 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써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 그림으로도 그려봤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됐음? 합집합 A랑 B 합치세요. 여기 말하면 됩니다. 여기 이게 합집합. 근데 이게 여집합이면 어디야? 색칠하지 않은 곳을 말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원소로. 3, 5, 6, 7, 9, 10, 11이 있습니다. 끝. 그래서 원소 나열해 보시면 3, 5, 6, 7, 9, 10, 11 이렇게 있는 집합을 쓰면 되겠네요. 끝. 됐죠? 두 번째로 갑니다. 아이씨. 아이 망했다. 안 망했다. 자,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럼 교집합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교집합이죠.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야? 4고 8을 제외한 나머지 다 말하면 되는 거네. 그럼 원소 누구 있어요? 1, 2, 3, 4는 뺄 거고 5, 6, 7, 8은 뺄 거고 9, 10, 11, 12까지. 얘네가 2번 답이겠네요. 괜찮아요? 세 번째입니다. A의 여집합에서 이거 또 망했네. 에이씨 몰라. 자,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칠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어디야? A를 제외한 바깥 부분 여기죠. 여기가 A의 여집합입니다. 색칠된 부분 보세요. 이 A의 여집합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이죠. 차집합이야. 여기에서 B 빼고 남은 거 말해주시면 돼. 그럼 B를 뺄 겁니다. B 얘를 뺄 겁니다. 이거 뺄 거예요. 색칠된 거에서 여기를 뺄 거야. 여기 지워버릴 거야. 됐음? 그럼 남은 건 누구? 3, 5, 6, 7, 9, 10, 11. 됐죠? 끝입니다. 3, 5, 6, 7, 9, 10, 11. 끝. 자, 마지막 그림을 위해서 하나 더 그려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A집합이 있었죠. B집합이 있었습니다. 여기 4, 8이 있었고요. 여기는 12가 있고요. 여기는 누가 있었냐? 1하고 2가 있었죠. 나머지 3, 5, 6, 7, 9, 10, 1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쏙 칠해주시면 되는 표현이죠. 자, B의 여집합 칠합니다. 색칠합니다. B를 뺀 나머지를 색칠합니다. 됐죠? 여기 색칠된 곳에서 뺄 겁니다. 누구 빼냐? A의 여집합들을 뺄 거예요.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빼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거죠. A의 여집합, A 밖에 있는 이 빗금 친 애들을 다 뺄 겁니다. 됐을까요? 괜찮나요? A의 여집합 빗금 친 부분들이죠. 이거 다 뺄 거예요. 자, 파란색에 있는 집합에서 이 노란색 빗금을 뺄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만 남아요? 4에 파란색 있나요? 4에 파란색 있어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빗금 쳐져 있지 않은 친구들을 말하면 되겠죠? 누군데요? 네, 12 혼자 있습니다. 끝. 됐을까요? 손 시려워요? 네. 괜찮아? 자, 문제 보시면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A, B 두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누군지 나왔죠?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집합 A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집합 B에도 있는 애들을 쭉 누군지 찾아봤더니 2랑 3이네. 그럼 당연히 2하고 3이 A집합에도 있어야 되고 B집합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A집합을 딱 봤더니 여기 2가 있네요. 땡큐. 그럼 3도 있어야 되겠죠? 누가 3일까요? 이겠죠, 당연히.
설마 선생님 5가 3인데요? 이러진 않겠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결론. 누가 3인지 난 압니다. a제곱 더하기 2a. 얘가 3이겠죠? 그럼 빼기 3하면 뭐 나와? 0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는 a 값이 누군지 말할 수 있습니다. a는 누굴까요? 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1인데요? 마 3인데요? 혹은 둘 다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정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라면 자, a 집합 원소들 다시 나열해 볼게요. a에 1 넣습니다. 2, 5, 3. 집합 b의 원소들 나열해 보겠습니다. a 자리에 1 넣으면 3, 2, 마이너스 3. 됐죠? 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3일까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a가 1이라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자, 두 번째. a가 마3이 돼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a가 마3일 때 a집합의 원소들을 또 다시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해 주면요. 2, 5, 3이 되겠죠? 집합 b의 원소들은요. 3, 마이너스 2, 5가 되겠죠? 자, a와 b의 교집합을 보겠습니다. 원소로 2하고 3 둘 다 있나요? 아니네요. 누구랑 누가 있어요? 3하고 5가 있죠? 맞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조건이 틀렸네요. 그래서 AM 마3이 오면 안 되고요. 누가 와야 된다? 1이 와야 됩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뭐 끝.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비슷한 거 푼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이 정도예요.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갔어. 4번입니다. 대표 문제 4번.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B가 A에 포함됩니다. B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표현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어서 야, B가 A에 포함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어디서? 전체 집합 안에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요? 확실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그렸다. 복사해야지. 복사해놔야지. 자, 됐죠?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맞아요? A 미안해. 괜찮아? A와 B의 교집합은 누굽니까? B. 틀렸죠? 아치도 안 생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A랑 B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가 나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색칠해보면 알아요. 네. 그냥 색칠해보세요.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옛날에는. 걔네들한테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색칠해. 맞아? 응, 답이야. 끝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집합. A집합. 여기죠. 여기죠. A집합. 그럼 B의 여집합. B가 아닌 바깥 부분 여기잖아. 됐죠? 그 다음 뭐야? 합집합이니까 색칠된 거 다 말하면 되지. 뭔데요? 전체네요. 다 칠했네 전체. 맞네요. 끝. 답입니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뿅. 넘어갈게요. 괜찮죠? 아, 이거 안 지워지네. 큰일 났네. 자, 디귿입니다. A에서 B를 빼면 어디 남을까요? 라는 표현이죠. 자, A집합에서 요 A집합에서 B 부분을 빼세요. 그럼 어디 남아? 여기만 남지. 맞아? 그럼 이게 A야?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뺐잖아. 구멍 났잖아. 됐음? 리을입니다. 리을입니다. 자, 리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A의 여집합이 자, A의 여집합을 그럼 말해야 되네요. 자, A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여기죠?
여기죠.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될까? 자, 그럼 B의 여집합을 좀 칠해보면 되겠는데요. B의 여집합은 여기죠. B가 아닌 요 바깥 부분. 여기에 B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A의 여집합, 색칠된 부분이 이 파란색 미큼친 부분에 포함됩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색칠해서 알아요. 색칠하면 돼요. 뭔 고민해. 자, 이 표현 보겠습니다. A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누군데? A가 아닌 게 아니면 누구예요? A죠.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을 한번 좀 볼까요? 라는 말이네. 자, A하고 B의 여집합입니다. 자,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이면서 동시에 A인 부분이죠. 그럼 어디 말하는 거냐?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 됐음? 공집합이에요? 그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니은, 니을이 알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예? 응? 아, 응? 응? 노? 아니? 애매? 돼요? 애착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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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는겨? 자, 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봐. 또 시간 애매하게 남을 것 같더라니까. 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혹시 이 5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무슨 뜻일까? 요거 무슨 뜻일까? A와 X의 합집합이 누구였다? X였다. 이거 무슨 뜻일까? A와 X의 합집합. 야, A집합이랑 X집합이랑 다 합쳐서 말해. 야, 그냥 X 말하면 되네. 라는 표현인 거잖아. 맞아? 무슨 뜻일까? X가 A를 포함한다. 이 표현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별거 아니잖아?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두 번째입니다. B와 X의 교집합이 X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B와 X의 교집합이 X다. 무슨 뜻일까? B이면서 동시에 X인 애를 말해줘 라고 하면 그냥 X 말하면 돼. 같다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이 있을 겁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B이면서 동시에 X인 애들을 말해줘 라고 하면 그냥 X인 애들 말하면 돼. B가 X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야, B이면서 동시에 X인 애를 말해줘. 그냥 X야. 별표 쳐주세요. 해석 괜찮아요? 이제 할 수 있겠죠? 별거 없습니다. 그럼 다시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X가 누구냐면 이 X는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집합 A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죠. 맞아? 됐음? B의 부분 집합 중 A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네요. 맞니? 맞아? 그럼 결론.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A집합에 있는 원소 1, 3, 5를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이 X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그러면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3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5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해. 그럼 2는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지. 4도, 6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2의 세제곱개.
8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아요. 대신에 얘를 이제 뭐로 준 거야? 집합에서 연산으로 바꿔서 준 겁니다. 교집합과 합집합 표현으로요. 참고로 얘는 예전에는 흡수법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법칙 이제 안 써요. 그냥 편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 봤고요. 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세요.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집합 문제를 쭉 풀면서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표현 자체가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선행 한번 때렸으면 이까지 거 그냥 대충 다 풀었겠는데 내가 조금만 보면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서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낼겠지? 되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집합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표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헷갈릴 일도 많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연산을 좀 복잡하게 그리고 집합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의 믹스해서 내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그런 문제들과 결합됐을 때 유형들이겠죠. 그래서 집합 자체는 어려운 게 없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건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얘가 논리가 되는 핵심이 여러분들 2학년 때 많이 나와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하 그러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푸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풀었어? 드모르간의 법칙. 아하 그렇구만 하게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빨리 얘기해 보고서 넘어갑니다. 자,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인 애들을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인 것들입니다. A의 여집합, A를 제외한 바깥 부분 칠해주세요.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바깥 부분 칠해주세요. 둘 다 칠해진 곳은 어디였을까요? A의 여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을 다 칠해주세요. 동시에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을 다 칠해주세요.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교집합이니까 둘 다 칠해진 영역을 찾겠죠? 둘 다 칠해진 영역은 어딜까요? 바깥 부분이네요. 맞아요? 이 바깥 부분일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바깥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와 B의 합집합, 그거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돼. 봐봐, 해석해 볼게. A도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것들, 교집합 동시에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은 A 또는 B가 아닌 거랑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 더, A 또는 B가 아닌 것들은 A도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거야. 됐음? 사실 얘는 해석이 중요하거든. 형 아파. 마음이. 널 때릴 생각에. 자, 다시요. 하나 더 봅니다.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 집합의 두 집합 A, B를 그리고요. 써봅니다. A가 아닙니다.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 밖에 부분 다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 밖에 부분을 다 칠한 다음 합집합이에요. 뭐 하면 돼? 칠해진 곳을 다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칠해져 있니? 여기 빼고 다 칠해졌죠? 여기 빼고, 맞아? A와 B의 교집합을 빼고 A와 B의 교집합을 빼고 다 칠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곳은 됐음? 다시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 또는 B가 아닌 것을 말해주세요. 가 됩니다. 됐음? 이게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공부하실 때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표현이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금 힘들었을 거고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는 이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뭔데요? 라고 하면 이런 애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럼 이거 그냥 분배하면 됩니다. 그럼 A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합집합이 아니면 교집합. 끝. 됐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다시 마찬가지 교집합이 아닌 거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배. A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교집합이 아닌 건 합집합. 됐죠? 해서 얘랑 비슷하게 이것도 가능해.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이것도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아닌 거예요. 왜요? 분배해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B의 여집합,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 됐죠?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색칠 공부하시면서 진짜 칠해보면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에 밑에 실제로 다 색칠하면서 야 똑같잖아 맞지?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정리해서 가로를 풀어서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고 싶었으나 이거를 말하는 거는 시간이 더 애매해질 것 같아서 드모르간의 법칙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수업 때 과제 점검하고요. 여기 있는 챕터 한 3문제 풀면 끝나겠죠? 그러면 명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수업 때만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과제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잘 가요.